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소방기계 쪽 문제풀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어제 풀다 만 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아마 473번 풀 차릴 거예요. 그쵸? 그럼 473번에 가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지금 뭐가 없대요? 위치구조 설비 변경은 없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얘는 없고 품수지만 바꾸고 싶대. 품수지. 그럼 제가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그렇죠. 시도지사. 자, 근데 내가 만일 위치구조 설비를 바꾸고 싶다. 그럼 요거는 변경 허가. 그쵸?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는 게 있고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런 장소가 있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정말 자유로운 장소. 여기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농축수, 난방, 건조, 지정수량 몇 배? 20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택 난방. 근데 뭐는 제외? 중앙난방은 제외. 그쵸? 중앙집중식, 중앙난방은 제외. 라고 해서 제가 외우고 가셔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저장소랑 취급소가 들어가 있더라. 됐죠? 자, 그리고 475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금 신고도 안 하고 배수까지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요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갔을 때 농축수 들어가 있죠. 농축수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건조나 난방 제대로 들어가 있고 지정수량이 지금 20배여야 되는데 지금 다 잘못됐죠. 이것만 들어가 있네요. 그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 보십시오. 자, 설비 변경 없이 뭐를 한대요? 품수지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 1일 전까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데 이게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르냐면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아셨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요. 477번 완공검사 신청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설 전을 조금 포인트로 잘 보셔라 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4번에 가보면 이 매몰 직전이죠. 직전. 맞습니까? 그래서 해설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나 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나머진 다 맞아요. 매설 전, 상치장소 확보 후, 이송배관은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478번 가볼까요, 우리?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 그쵸? 이 내용은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자, 보세요. 항상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기준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선임 또는 이제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새로 선임을 할 때는 공석이 생겼을 때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되죠?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되죠. 잘못됐죠? 그리고 요 선신고는 14일 똑같아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소방 안전관리자나. 그죠? 그리고 대리자 지정을 하는데 그 대리자는 너무 길게 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도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못하고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자격증을 다 취급할 수 있어요. 모든 자격증이 아니고 모든 위험물. 즉 1류부터 몇 류까지요? 6류까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공무원인데 내가 3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 4류만.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고요. 480번. 자, 재선임. 며칠이라 그랬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30일이라고요. 481번.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그래서 제가 식재취. 그죠?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혼자서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제가 식재취.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외내탱 있다 그랬죠. 외내탱. 여기가 이제 50이 아니고 100, 150, 그쵸? 200. 맞습니까? 그리고 안반하고 이송 있었죠. 안반하고 이송. 맞나요? 지금 옳은 건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더라. 근데 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요거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여기 가보면 자, 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을 때 요 취급소 기준에 요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제외할 수 있는 기준. 맞습니까? 근데 지금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제외되는 기준을 찾아줘라 라는 거죠. 제외되는 기준을 찾아줘라. 그래서 거기가 보면 3번. 요게 제외입니다. 지정수량 40배의 삼석유리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배 이하일 때 우리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또 해설에 가보면 일석유류나 알코올류는 10배 이하인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다. 일석유류나 알코올류는 또 우리가 10배 이하인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온자 해당을 합니다. 삼석유류일 때. 그래서 이거 제외 기준이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83번 보십시오. 정기점검이죠. 여러분 정기점검은 요 위에서 썼던 예방 규정에다가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시켜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요? 지하 탱크나 이동 탱크. 그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점검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5개 탱크 저장소가 이게 200배라는 거죠. 200배. 맞습니까? 네. 다음 484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의 기준, 정기점검 찾아보십시오. 4번이네요. 왜냐하면 5개 탱크 저장소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200배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예방규정이나 정기점검 대상 중에 옥내 저장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죠? 어디 기준에도 없다라는 거 눈으로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85번. 정밀 정기검사가 나왔네요. 자, 점검과 정기검사는 다른 거예요. 하셨죠? 그럼 정밀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몇 년 동안, 몇 년마다 받냐면 12년. 또 하나, 최근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딱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간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4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4년보단 요거 더 잘 내겠죠. 12년이나 11년 기준을 더 잘 낼 거고요. 근데 뭐 4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죠. 486번 자체 소방대 기준이네요.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 이제 위험물법의 자체 소방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에 우리가 제조소라던가 일반 취급소가 들어가죠. 사료일 때. 근데 여기에 이제 지정 수량이 몇 배? 3000배.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료 위험물에 5개 탱크 저장소 50만 배도 있죠. 이건 따로 있죠. 네. 지정 수량이 50만 배. 뭐 이런 기준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7번 보겠습니다. 48만 배 이상일 때 화학 소방차 및 인원 기준으로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3천에서 12만 배, 12에서 24만 배, 그죠? 24에서 48만 배, 그리고 48만 배를 넘었을 때
요 대수 기준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화학 소방차 대수는 4대. 그리고 한 대에 5명씩. 그죠? 그러니까 몇 명? 22. 됐죠? 이런 기준들 같이 보시면 좋겠죠? 오늘 목이 메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바깥에 비가 옵니다. 요즘 날씨가 지금 우리 2월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추워요. 그쵸? 오늘도 저 테니스 치고 왔거든요. 네, 반팔 입고 쳤어요. 반팔 입고. 진짜로. 날씨가 하나도 안 춥다 보니까 거기가 엄청 추운 장소거든요.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인데 난방이 제대로 뭐 코트니까 여러분들 층고도 높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되게 추운 장소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만큼 따뜻하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뭐 120년 만에 2월 날씨가 이런 게 거의 그 기록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건강 조심해야 돼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치? 자, 488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방금 제가 얘기했죠. 24에서 48이다. 24에서 48일 땐 우리가 몇 대다? 요거 세대의 15인. 그렇죠? 세대의 15인. 생각해보니까 테니스 치고 물을 안 마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그건 제 사정이고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그죠? 자, 일단 489번 보겠습니다. 자체 소방대에 배치하는 화학 소방 자동차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종류 정도. 그래서 포수용액을 쏘는 애가 있고 분말을 쏘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제독차, 자, 분말도 쓰고요. 분말. 그리고 할로겐화합물을 쏘는 애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근데 고가 사다리 차는 따로 없죠. 네, 화학 소방차에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 소방 자동차에는 당연히 고가 사다리 차가 들어가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90번 화기엄금. 자, 화기엄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게시판 색깔한다 그랬죠? 항상 바탕색이 중요하다.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럼 물기엄금은요? 물기엄금. 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죠?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되는 거. 우리 청문회 여는 거. 조금 위중한 사항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 가보시면 딱 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취소. 탱크 시험자의 취소. 정지가 아니고, 그치? 이게 다 아니에요. 자, 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청장이 실시를 하는데 누구한테 이제 실시를 하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이렇게 3사람. 관계인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으로 바로 답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별표 기준이죠. 별표 기준. 자, 493번에 가보면 요 안전거리 기준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제조소가 있으면 이렇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소가 있으면 요 시설에 대해서 띠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전거리가 있다 그랬죠. 수평거리 기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차피 다 어떻다? 모든 제조소 등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는데 문화재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50m입니다. 50m. 뭐 학교, 병원, 극장 이런 것들 30, 가스 20, 그죠? 그리고 이렇게 특고압 가공 전선 5m.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안 된다. 만일 이거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3m. 여기 이제 7kV. 35kV일 때 뭐 3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494번도 여기 갔을 때 50m.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고요. 49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의 바탕 및 문자 색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 우리가 제조소에 가보면 또는 제조소 등에 가보면 게시판이나 표지 기준에 이 색깔이 있죠. 그죠?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바백, 문흑. 바백, 문흑. 그죠? 뭐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9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접지, 이온화. 그죠? 70% 이상 오케이. 자동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건 이런 방법
자체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제조소에서 10배 이하일 때 우리 보유공지를 띄는데 이 두 가지 기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배 이하면 3m, 10배를 초과하면 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메타? 3m.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 이런 내용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죠. 3m 이상, 3m 이상이니까요. 그죠? 4번이죠, 4번. 제가 3번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실수. 4번이에요, 4번.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다음, 피레침은 항상 몇 배? 10배. 피레침은 무조건 10배. 어디서 물어보든지 10배. 자, 그리고 제조소에 취급 탱크 쪽에 방유제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취급 탱크가 2기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한다? 최대 탱크 용량 곱하기 50%. 그죠? 플러스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 탱크 용량이 180. 0.5. 플러스 100 곱하기 10%. 0.1.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메타 3승? 100m 3승이라는 뭐가 나오더라? 보유 공지 기준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그리고 500번. 자, 여기 보십시오. 위험물을 취급하는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죠. 그럼 급기구는 제가 바닥 면적 몇 제곱마다요? 150마다. 그리고 크기는 800. 이런 건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고, 501번, 502번, 503번 다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 기준 워낙 많이 나왔다. 용량은 110%. 그죠? 2기 이상일 땐 최대의 110%. 110%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맞다라고 보시고 방유제 높이가 0.5에서 3이죠. 그쵸? 두께 0.2. 그리고 매설 깊이가 몇 메타예요? 1이죠. 1.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면적은 얼마다? 8만이다. 자, 저희 이제 50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방유제. 그죠?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0.5에 3. 8만. 그죠? 110% 끝났네요. 4번. 계단 또는 경사로 50m마다. 대신에 방유제 높이가 높을 때 그 높이 기준이 몇 메타? 1m 이상. 그죠? 이런 기준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503번도 찾아보십시오. 끝났네요. 8만. 그죠? 정답 몇 번? 1번. 맨날 요거 나와요,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504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자탐설비 설치 기준. 이 자탐설비 설치 기준 경계구역 기준이네요. 근데 이 경계구역 기준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일반 장소랑. 하나의 경계구역은 몇으로 하고? 600. 요거 전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길이는 50. 주된 출입구 내부, 주출내. 그죠? 거기서는 1000에 50. 요런 기준이 있었죠. 그쵸? 자, 505번. 자, 이렇게 유황 나오면 무조건 물분무예요. 근데 요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유황 나오면 물분무. 자, 506번.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여기 4번에 가보면 이동 탱크 저장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외입니다. 제외. 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하셨죠? 틀린 거 그냥 문제답 위주로 가져가셔라. 이 뒤쪽은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난이도 3등급에 설치하는 소화기 기준. 요게 이제 능력 단위가 몇 단위 이상인 걸 설치해야 되냐면 3단위 이상인 거. 그죠? 그리고 2개. 3위 정도로 그냥 보고 가십시오. 3위 정도로 보고 가시고, 옥내 주유 취급소의 피난구, 그리고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대표적으로 유도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맞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금 벌칙 기준은 문제 답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509번 가보면 이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얼마나 그랬죠? 기본법에서 5년에 5천. 그죠? 자, 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 이게 기본법에 있을 때랑 예방법에 옮겨갔을 때, 원래 이게 기본법에 있었을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예방법으로 옮겨가고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일 나오면 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입니다. 300. 300. 자, 그리고 511번.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런 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 그랬죠. 이거 시장 지역에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본서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했는데 소방차가 그거를 오인하고 출동을 했을 때 그때 벌칙 기준. 그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13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5년에 5천짜리인데 이런 것들. 이게요, 여러분들 예방법 내용이에요. 예방법. 지금 예방법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가면서 아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예방조치. 얘가 얼마라고요? 300벌입니다. 300벌. 나머지는 다 5년에 5천짜리. 그죠? 514번.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지금 뭐를 했대요? 소방용품을 판매를 했대요. 원래 하면 안 되거든. 제조하거나 수입도 안 되고. 그 벌칙 기준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거 3년에 3천. 그죠? 그래서 51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됐나요? 이거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진열도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515번. 시설법상 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후에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부착하여야 하는데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부착을 아예 안 했대요. 결과를 안 알려준 거죠. 이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제 답으로 보고 가십시오. 하셨죠? 벌금 기준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시설법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힌트로 좀 보실 게 뭐냐면 대부분 1년에 1천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요. 6개월에 1,000만 원은 없고 3년이면 3천이 여러분들 맞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1년에 1천짜리예요. 1년에 1천.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조치명령 위반. 만일 문제에 조치명령 위반 나온다. 무조건 3년에 3천이에요. 조치명령 위반은. 아셨죠? 자, 518번. 소방시설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가 3년에 3천짜리. 여기가 1년에 1천.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 이게 전체 다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내 말은. 벌금 기준을. 그죠? 그래서 문제답 위주로 제가 보셔라. 519번입니다. 다음. 소방시설법상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받아야 되는데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이것도 3년에 3천.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이게 300과. 그래서 한 번 위반하면 100만 원, 두 번 위반하면 200만 원, 세 번 위반하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521번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 300만 원. 522번.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대. 상해. 사망이 아니고. 상해에 이르면 제가 얼마나 그랬죠? 7년에 7천. 이게 만일 결과가 사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년에 1억. 얘가 사망이죠. 사망일 때. 결과가. 그죠? 그리고 이건 행위만 했을 때. 상해는 안 입었지만 행위만 했을 때. 요 3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잘 보시고 523번.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우수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했대요. 그쵸?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524번.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했대요. 항상 조치명령 위반은 얼마다? 3년에 3천이다. 됐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525번. 안전관리자가 훈련 및 교육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에 따른 건요.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세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차수까지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내 말은. 이게 100에 200에 300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위반했을 때 100만 원 과태료. 자, 526번.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것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나머지는 다 과태료 기준입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다 과태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2, 3, 4번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거만 두십시오. 527번 시선업 등록을 안 했대요. 시도지사한테. 자, 그랬을 때 벌칙. 3년에 3천. 그죠?
528번 지금 해당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뭐를 했대요 지금? 공사를 계속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과태료 기준은 그랬죠? 자, 여기 얼마짜리입니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29번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 그죠?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얼마짜리냐면 1년에 1천짜리 1년에 1천 그죠? 자 530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등록시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뭐 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그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2번에 가보면 얘 혼자가 과태료 200. 여기죠, 여기. 네. 나머지는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머지는. 531번 공사업법상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3년에 3천. 네. 요거 시설업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532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험물이 샜대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그랬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7년에 7천. 근데 여기는 금고라 그랬어요. 요거 조심하시고. 아셨죠? 금고. 징역이 아닙니다. 자, 이게 만일 사람이 사상에 이르르잖아요. 사상.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1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됐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가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33번 문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동탱크 저장소를 운전했을 때. 그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얘기했죠. 지금 2주 남은 시점에서 벌금 보는 건 조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 문제가. 아셨죠? 근데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그냥 제가 쭉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법규 강의 뒤에 남은 거를 여러분들 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뒤쪽은 이제 유체와 연력학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